예, 안녕하십니까. 광화학 개론 7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관광학 개론은 월요일 날에 있는데요. 지난번 학교가 뭐죠? 할 때도 전면 비대면 할 때도 두 개씩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씩만. 자, 그것도 얘기하면 길어지면 어쨌든 혹시라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올라간 것만 하시면 됩니다. 약속을 중하게 여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약속을 지키려고 하려면 저도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해준 거에 따라 스케줄에 따라 정확하게 따박따박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중관광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게끔. 그런데 결국은 돈 벌려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돈 번다는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잠깐 옆으로 가면 우리나라도 주 5일제를 근무를 하죠. 주 5일제 근무가 된 게 그닥 길지 않아요. 그게 가장 공식적인 국가 중앙정부에서 나온 문서에는 없으나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근로 시간을 줄이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소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소비. 그래서 지금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마 지금 코로나가 지금도 부산도 지금 바글바글 하죠. 오늘 아침 뉴스를 신문에 보면 국제영화제 한다고 그래. 국제영화제 그 뭐죠? 레드카펫 행사도 하고 하죠. 인원은 줄이긴 했는데 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락 페스티벌도 했죠. 자꾸 이제 축제 행사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런 걸 행사를 하려면 각종 장비라든가 그런 관련 업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도산을 해서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 그죠? 그게 이제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관광 생태계는 알죠? 먹이사슬. 그런 식으로 관광도 이거 얽혀서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라져 버리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코로나 다 잡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죠. 그러니까 다 풀어졌어요 지금. 계속해서 저도 심사 요청하고 자문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바쁜 건 없죠. 좀 안 가고 싶은데도 가야 되고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런 걸 보면서 돌아가는 게 이제는 점점 풀려가요. 모르죠. 또 델타 감마 변이 뭐 한꺼번에 섞인 게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제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뭐 잠깐 재미는 아닌데 흥미로운 얘기는 인도 같은 경우는 백신을 거의 못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항체가 생긴 사람 많아요. 왜? 백신을 못 맞췄으니까 걸린 사람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 살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 안에는 항체가 생겨버린 거죠. 참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참. 어쨌든 관광은 살아날 거다. 대중관광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계 부분에서 복지관광 이게 나오죠. 복지관광. 이건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못 사는 사람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지관광. 그래서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못 사는 층에 여러분들 혹시 바우처라는 거 들어봤죠? 그래서 여행 바우처 아마 코로나 전에는 문화복지 바우처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무슨 요일인가 수요일인가요? 그 영화관에 가면 또 싸게 해주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여행을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소득층 그러니까 가난한 층이 여행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행을 가야만 여행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행을 갈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여행비 얼마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 항공권을 지원을 하거나 전액은 아니고 굉장히 작지만 어쨌든 그걸 계기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게 뭐 소비 쿠폰 만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복지관광 그래서 또 노인층한테는 서울에서는 지금 쉽게 경춘선이 있거든요. 서울역에서 춘천 가는 전철 있죠, 전철. 노인들은 공짜예요. 노인들은 공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10시만 되면 그 기차를 타면 대부분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놀면 뭐해? 그러니까 서울역까지 와서 전철 타고 춘천 가서 놀다가 다시 그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차피 집에 있어도 밥은 먹을 거고 하니까 밥값만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복지 관광이에요. 복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난제가 많은데, 어쨌든 복지 관광 분야도 여러분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예요.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요. 한동안은 장애인, 정상인, 장애인을 비하한다 뭐 그랬는데,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 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예 장애인이란 말이 표준어가 됐어요. 그건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도 뭐 봉사 동아리가 있었죠. 근데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아마 예산 순위에서 항상 제일 뒤로 밀리는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왜? 집단적으로 뛰들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작으니까. 단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은 게 단점이긴 하죠. 근데 우리 버스도 일부 저상 버스가 있죠. KTX 같은 경우도 장애인석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KTX 기차에 자력으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전부 다 계단으로 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휠체어를 따라하고 장애인을 안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에 관한 복지관광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낙도가 섬이죠. 교통편이 열악한 섬 같은 데서 낙도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관광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한동안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낙도가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낙도에 애들이 없죠. 애들이 없어요. 거기 있던 애들은 이미 대도시로 육지로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요. 근데 어쨌든 저소득층,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그래서 그런 관광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새로운 분야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관광객층을 보면 대중을 포함한 전 국민, 장애인, 노약자, 근로자. 그래서 관광 동기는 보양, 오락. 그다음에 조직 동기는 이윤 추구, 여기는 그대로 써놨어요. 이윤 추구, 그리고 국민복지의 증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큰 틀을 봤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신관광, 뉴 투어리즘이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우선 주로 관광객층은 일반 대중과 전 국민,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신관광이라고 그러면 기존에는 단체를 구성해서 관광버스에 올라타고 목적지 가서 룰루랄라 놀다가 다시 그 단체가 관광버스 타고 돌아오는 여행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죠. 각자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새로운 관광,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행은 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건 왜 변해?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변하는 거죠. 주변 환경이 변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들도 지금 유럽에도 많이 가 있죠. 그죠? 손흥민을 대표적으로, 저는 스포츠를 안 좋아해서 손흥민 축구를 보기 위해서 유럽을 가려는 층이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 그건 일반 관광객하고 다르겠죠. 그죠? 또 취미가 다양해져요. 옛날에는 바다 낚시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낚시만 하는 낚시 투어도 있고요. 아직 열악하긴 하죠. 또 스킨 스쿠버 있죠. 그런 거 하는 것도 있고요. 남태평양의 그 팔라우 섬 같은 데는 한국인 스킨 스쿠버 관광객들이 바글바글 해요. 그죠? 왜?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뭘로 다음에 어떤 것으로 갈 건가?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 요즘은
연예인들이 뜨죠. BTS나 뭐 그런 연예인들이요. 그러면 BTS 공연을 보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공연 보러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BTS가 해외 공연을 간다 그러면 아미인가요? BTS 팬클럽들, 그런 사람들끼리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은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단지 가을에, 봄에 꽃놀이 가고요. 벚꽃, 하동 쌍계사 벚꽃 축제 가고요. 여름에는 해수욕장 가고요.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고요. 겨울에는 태백산 눈꽃산 환상 축제 가고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요즘은 욕구가 새로운 게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여행객들은 먹는 게 좋아서 남도 맛 따라 길 따라 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전라도 쪽으로, 거기가 상대적으로 음식이 좀 맛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관광, 복지관광 뭐 그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취향이 어떻게 갈 건가, 사람들의 취향, 욕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러면 그걸 보기 어려우면 일단 나하고 내 친구들은 주로 어떤 관광을 원하는가, 그들이 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저 인도인가요? 경상북도 어디 가서 그거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회의하다가 그때 봤는데, 거기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죠. 뭐예요? 그 킥보드 있죠? 킥보드. 그러니까 젊은 층은 킥보드를 타고 여행을 가는 그거요. 그래서 그 지역까지는 뭐 각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와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만들어서 킥보드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여행 코스를 만들었죠. 대단해요. 그 다음에 앞서가는 지자체들은 또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는 사람들을 그,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인플루언서. 그죠? 인플루언서들을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요만 누른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먹던 사진, 먹는, 내가 간 곳에 먹는 사진 그런 것들만 올리기보다는, 그 인플루언서들은 그 사진 밑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걸로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서양의 어떤 부분, 젊은 부분인데, 그 커플인데, 여행을 다니면서 호텔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 호텔을 저렴하게 이용을 하는 방법. 호텔 안에도 식당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양식당 뭐가 있는데 거기 가서는 반드시 이걸 먹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추천하는 것들을 했어요. 그래갖고 팔로워가 많아지니까 지금은 아예 그게 본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호텔들에서 계속 콜을 하는 거죠. 제발 우리 호텔에 와서 묵어주세요. 비용 무료. 아무것도, 그 페이스북에 사진만 올려달라고. 그리고 돈도 줘요. 역으로 공짜로 묵는 건 둘째주고.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에요. 그것도 관광 분야에서 생존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좋아요 올려야지 오늘 먹었당 그것만 올리는 것보다는 남과 차별화되는 거. 한동안은 유튜버 되는 게 되게 유행이었죠. 지금 유튜브도 가서 보시면요, 특화가 되어 있어요. 섬만 여행 다니면서 그걸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게 자기 관심사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는 자격증도 없어요. 관광과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사진 전공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여행 작가라는 직업도 있어요. 여행 작가라고 해서 막 소설을 막 드립다 써야 되는 게 아니죠. 여행 작가 하기는 굉장히,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죠, 편해요. 왜? 한 페이지에 사진이 반 이상 들어가죠. 알려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 밑에 간단한 설명을 하고 코스 짜주고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유행했던 거는
초등학생들을 둔 부모를 위한 여행 작가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왜? 요즘은 집안의 아이들이 작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입을 하려고 그래요. 이왕 아이가 있으니까 걔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그러죠. 그죠? 뭐 아기 하나가 태어나면 8개의 지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이모,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책 어디에도, 이 관광과 교재는 어디에도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런 거 어떻게? 신문, 뉴스를 보면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볼 때도 페이스북을 볼 때도 요즘 또 페이스북도 젊은 층에서 거의 없죠. 있긴 있지만 수가 굉장히 대부분 인스타그램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럼 인스타에 어떻게 올리는 게 효율적인가? 그런 것들이요.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데가 대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과 홍보하는 것도 우리 그 교수님은 옆에서 그 배워오라고 그래서 올리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흐지부지 됐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간에 중요한 거는 첫째, 관광은 영원히 간다. 둘째, 그런데 관광계의 욕구는 계속해서 변한다. 그러니까 그 욕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게 되면 대박이죠.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초등학생들의 교육, 중고등학생들의 교육,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코로나 전에 수업 시간에 어느 과목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산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은 이유는 모르겠으나 서울에 있는 쪽으로 대학을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많죠. 그러면 내가 여행사를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은 바쁘니까 안 되고 고1 정도가 딱 고1생을 모집을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투어를 하면 돼요. 아까 유럽 투어 한다고 그랬죠. 굳이 뭐 유럽까지 그 처음부터 실패할 확률도 있으니까 그럼 서울에 있는 여행사 투어 하면 되죠. 또 부산은 문재인 정부 들으면서 가야 왕조를 복원하고 발굴하고 하다가 흐지부지 됐죠.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저희가 없는데, 근데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경복궁, 우리는 아무래도 가장 최근이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역사 유물을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 데리고 서울 가면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비용이, 호텔비 비싸고요. 그렇다고 아무 모텔이나 가서 잘 수도 없고, 그리고 서울 지역은 서울은 펜션이 없죠. 서울 외곽으로 나가면 있으나, 그러니까 숙소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품, 숙소 같은 것도 서울에는 유스 호스텔 꽤 많거든요. 그런 거를 계약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상품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런 이 지금 관광의 발전 단계를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발전 단계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어떻게 2단계로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구나.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이런 식으로 변해 왔구나.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건가? 그걸 예측을 해보려는 거죠. 그걸 예측을 하려는 거예요. 교수님 그런 게 어려운데, 그럼 그냥 사시는 거고요.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잘 살지는 않지요. 그렇다고 다 못 살지도 않아요. 신기하게 좀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또 못 살고, 그 중에 어디에 내가 들어갈 건가는 지금부터는 각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대학은 그런 걸 하는데요. 그런 거 들어와서 올 에이플 맞는 거, 올 에이플 맞았다고 성공 가능성이 저는 전혀 높다고 보질 않아요. 학교 중간에 한 2학년까지만 다니고 때려쳐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죠. 근데 때려치라 소리를 안 하는 건, 때려친다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저 자퇴하려고요. 왜?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퇴한다고 그래서 오케이 해봐라. 그런 학생도 하나 있긴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건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서 뭐 배우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뭐 할 건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그냥 다니는 게 나아요. 그 대신 그냥 다니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죠. 제발 제발.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쓸데없이 뭐 말도 안 되는 과제 내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해서 들어서 뭔가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다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90%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생각난 김에 관광의 발전 단계에서 맨 마지막 단계, 교재에 있는 걸로 맨 마지막 단계는 무슨 시대? 예, 신관광의 시대. 신관광의 시대. 잠깐만요. 신관광의 시대 적었습니다. 이거 체크하는 것도 저한테는 일이거든요. 매주마다 이걸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걸 내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좀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을 해보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 얘기는 무지 반복을 하거든요. 아주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진도는 안 나고 계속 이 얘기를 반복을 해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이 개론은 어차피 2, 3, 4학년 가면 다 배우게 돼 있어요. 다 충족돼요. 그리고 이렇게 1학년까지 해보고 나서 이게 안 맞으면 2학년 올라갈 때 잽싸게 다른 전공으로 전과를 하는 것도 가능하죠. 동의대학교는 전과 제도가 잘 발달됐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학생이 때려치려고 자퇴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과로 옮기겠다는 학교에서 땡큐죠. 여러분이 한 중에 하나가 자퇴를 해버리면 돈이 줄잖아요. 근데 걔가 예를 들어서 뭐 공대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얘는 과만 바꾼 거지 학교 입장에서 돈은 더 들어오는 거죠. 똑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요. 관광에 관해서 한때 이 와중에도, 코로나 와중에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제일 좋아요. 전과하기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3학년 갈 때는 그 과에 가서 또 배워야 될 전공 과목이 많아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바빠져요. 학교 생활이 힘들어져요. 됐죠? 그래서 신관광 시대는 1990년대 이후 후반부터, 그죠? 새로운 관광, 뭐가 나올 건가? 그래서 관광 자원이 뭐가 생기는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런 것들을 보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춘천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뭐죠? 짚라인 아니고 케이블카. 근데 호수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를 만들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잠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말레이시아에 가면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데 케이블카 안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카 대기하는 데서 간단한 습이나 그런 걸 먹고 딱 케이블카에 올라타면 메인이 있는 거죠. 메인. 그죠? 스테이크라고. 그리고 그 가는 동안 스테이크를 먹고 내리면 또 디저트를 레스토랑에서, 그러니까 양쪽에 레스토랑. 그것도 바글바글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통영에 가면 그 식사 제공을 하는데 통영 뭐죠? 꿀빵인가 뭐 그걸 준다고 그래요. 제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대방 걸 모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관광 관련 업체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그리고 관광은요, 내가 아이디어만 제대로 하면, 회사 다니면서 하다가 내가 아이디어만 제대로 되면 그걸로 내 사업을 하면 돼요.
취직하려고 그러지 말고 처음에는 취직을 해야죠. 근데 아이디어만 좋으면. 그래서 관광 동기가요, 신관광 시대는 개성관광의 활성화하라는 거죠. 개성, 각자의 개성, 요구하는 바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다양하니까 그 중에 하나에 특화돼서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관광학개론 7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뵐 것 같아요.